자, 안녕하십니까. 토이건기 포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중공업 R30Z 시승기 2탄이고요. 제가 시승기 1탄은 저희 개인 블로그에 사진이라든지 글로써 이렇게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승기 2탄에서는 얘가 기본적인 작업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R30Z를 가지고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현대중공업 R30Z는 대략 한 200시간 정도 사용을 한 장비고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비를 가지고 평탄 작업하는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 R30Z를 가지고 잠깐 평탄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 장비가 코바나 현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암과 붐이 쭉 뻗었다 들어올 때 땅을 한번 푹 찍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현상은 없어요. 현저하게 좀 많이 줄였고요. 옛날에 아마 제가 유튜브엔가 롤링 현상이라고 해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좀 올려서 그보다는 현대 장비를 좀 비교해서 올린 적도 있었긴 했었는데, 분명히 코바나 현상은 적고요. 이 미니급 장비들이 보면 컨트롤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작아서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좀 분명하고, 또는 로드 센싱 타입 방식이라고 하죠. 유압 방식인데, 그런 장비들이 보면 이제 코바나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장비가 기본적으로 앉아서 레버대를 잡고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면서 처음에 딱 드는 순간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제작이 된 장비다 보니까 국내 운전자들 성향을 굉장히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유압을 좀 세팅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좀 있어요. 일단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빠른 거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국내 운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를테면 빠른 것만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걸 요구하든지 이렇게 한 가지 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빠르면서 부드러워야 되고 힘까지 써야 되는 그런 세팅이 필요하다 보니 이쪽 세팅하시는 R&D 쪽 관련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먹히는 장비는 세계 어디를 내놔도 먹힌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를 제가 국내 운전자들의 성향을 잘 아는 엔지니어들이 세팅을 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암 속도가 느리지 않아요. 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암 속도만 빠르는데 또 상승 속도라든지 하강 속도가 받쳐지지 않으면 국내 운전자들은 이게 뭔가 부드럽지 않다고 굉장히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밸런스가 분명히 밸런스는 굉장히 잘 맞췄고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실제로 암이라든지 액추에이터, 붐이라든지 암 속도가 이렇게 느리지 않은데, 이를테면 이 RCV 밸브가 뻑뻑하면 또 이 운전자들은 이게 굉장히 붐이 무겁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사실은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장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RCV 밸브는 좀 적당히 부드럽고요. 속도도 좀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당겨오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부드럽고 잘 매끄럽게 나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장비를 또 처음에 이렇게 앉는 순간 장비가 조금 높은 듯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높은 듯 한데, 요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무게중심이 실제로 높은 건지, 운전석만 조금 높게 설계가 된 건지는 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시야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버켓을 차고 흙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옆으로 돌려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파를 경사지를 올라서 얘가 중심이 어느 정도 좀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에버켓을 차고 흙을 이렇게 가득 담았는데 이제 블레이드를 되게 되면 앞으로 넘어가시는 걸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장비는 실제로 좀 무게중심이 높네요. 높아서 지금 저 데버켓이 사실은 이 제치가 아니라 그 3호급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마 제일 큰 사이즈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오히려 오버 사이즈를 보면서 큰 거를 쓰기는 했는데 굉장히 좀 무게중심이 실제로 높네요.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네버켓을 차서 흙을 담아서 옆쪽에서 팔을 뻗게 되면 장비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중심을 높게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 가. 하긴 뭐 그게 기술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 미니 장비를 아마 제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협소한 공간에 또 더군다나 미니 장비는 이제 소선회급 장비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는데 이 틀에 관해서 이 몸체, 이 본체가 다 우겨서 넣어야 되니까요. 굉장히 좀 어려울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부품은 들어가야 되는 부품은 분명히 그 양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품들이 다 붙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런데도 이게 그 좁은 협소한 공간에다 다 구겨서 넣으려니까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쪽에서는 이 높이를 좀 높이면서 그 부품들을 다 구겨서 넣은 것 같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장비가 무게중심이 좀 높아서 지금 정사기를 올라가 보지는 않았는데 분명하게 얘가 조금 넘어가는 것들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 장비가 타사 얀마라든지 히다치라든지 3호급 장비들하고 사실은 스펙이 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30이라고는 지금 여기 현대에서 30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길이라든지 엔진 마력수라든지 3호하고 같은 스펙이어서 그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장비를 지금 운전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매미 소리도 좀 들리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지금 기온이 높아요. 높아서 그렇긴 한데 지금 이쪽에서 지금 올라오는 열이 사실은 좀 어마무시해요. 현대도 보면 그 열에 대한 부분은 좀 피해가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네요. 이게 심한 장비들이 몇 있죠.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얀마에서 나왔던 장비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사용을 하면 똑같이 열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라오는데 조금 좀 덜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의 열화 문제는 구보다라든지 이런 장비가 대동소이한 것처럼 보이네요. 이 현대 장비는 좀 피해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뜨끈뜨끈합니다. 장비를 이제 그 베테랑 분들, 오래 타신 분들은 실제로 이 장비를 가지고 어떤 인양을 해보지 않아도 얘가 대략 어느 정도 힘을 쓴다라는 거를 아마 감으로도 좀 아시는 것들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얘를 봐서 지금 데버켓을 차고 땅을 한번 이렇게 찔러보면 얘가 힘을 어느 정도 쓰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얘가 보니까 힘은 좀 굉장히 잘 나올 것처럼 보여요. 이 RCV 레버가 굉장히 좀 부드러워서 이 장비가 좀 힘이 약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렇게 땅을 찔러보거나 하면 힘은 좀 굉장히 얘가 인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높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구보다 장비랑 좀 비교 동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구보다 같은 장비를 보면 블로그에 시승기를 좀 올린 적도 한번 글로 올린 적도 한번 있기는 있었는데 스펙이 좀 달라요,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구보다 장비는 이전 모델들이 훨씬 좋아요. 이게 보면 엔진 마력 부분이 좀 줄었고요, 신장비도 나오면서. 스펙상 붐이라든지 안 길이가 길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좀 현저하게 죽어 있고요. 굉장히 엔진 소리도 시끄럽기도 하고요. 힘은 좀 요새 나온 장비가 조금 낫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비교 동영상을 지금 오히려 구보다 지금 새로 나온 장비보다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새로 나온 장비는 좀 아시는 분들 아직 너무 싫어서 비교가 잘 안 될 것 같고 이전 모델하고 암 속도라든지 인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 동영상을 한번 3탄에서는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장비에서 이 장비가 저희한테 대략 한 200시간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기능상의 문제는 큰 별로 문제가 없고, 굉장히 좀 잘 만든 장비 같아 보여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현대 라인업들 뭐 17, 25, 30, 35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지금 이 현대 30 장비가, 3톤 장비가 가장 잘 만들어진 장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임대 파트가 있어서 기사들이 꽤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브랜드 장비가 있고, 얀마 것도 있고, 저희한테는 구보다 것도 있고, 현대 것도 있고. 그런데 너 어떤 장비 타고 나갈래 하면 거의 열이면 대부분 이 장비를 타겠다고 선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작업을 해봐도 훨씬 그 작업량도 많이 나오고, 일단 분기기가 조금 길기도 하니까 작업량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특히 현대 장비가 이 하부 주행 쪽은 제가 봤을 때 일제 어떤 장비보다도 좀 확실히 우수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호텔 같은 철거 현장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제조사들이 다 들어왔었어요. 뭐 히타치도 들어왔었고, 구보다 들어왔었고, 얀마도 있었고, 히타치는 없었네요. 얀마, 구보다, 현대 이 세 대가 들어가서 지금 똑같은 현장에 들어가서 철거 작업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건물 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털고 나는 콘크리트 잔해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를테면 구보다 같은 경우는 트랙이 계속 벗겨져서 뭐 말썽을 부리거나 이러고 있을 때, 그리고 얀마장비 같은 경우는 막 못 넘어가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얘는 그 일을 막 훌렁훌렁 잘 타고 넘어갔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현저히 붐하고 암 길이도 길고 속도도 좀 잘 나오고 힘도 좀 어느 정도 잘 받쳐줘서, 작업을 똑같이 출발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면 훨씬 좀 작업량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현대 장비가 아직 시판된 지 얼마 안 된 모델이다 보니까 여자저자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립상의 문제들 같은 거였어요. 얼마 전에는 시동이 계속 걸리질 않아서 여기 AS 직원이 한참 체크를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한 1시간 만에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보니까 배터리 볼트가 느슨하게 조여져 있었다라든지, 이게 입고돼서 들어오는 날 차 바닥에 유압류가 좀 몇 방울 떨어진 흔적이 있어서 옆을 MCV 쪽을 보니까 그쪽 MCV 쪽에서 볼트가 들조여져 있었다라든지, 그런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런데 그건 어쨌든 뭐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자잘자잘한 조립상의 문제인 것 같고, 전체적인 장비 퀄리티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 시판되는 30급 중에서는 실제로 가장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장비는 틀림이 없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 그런데 아직은 많이 안 깔린 게, 어쨌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모델이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현대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 부작기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장비를 이렇게 뭐 선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현대 거를 사도 되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밑에 속에는 좀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장비를 사서 대략 한 200시간 정도를 운영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잘 만든 장비가 틀림이 없고, 현대 저희가 뭐 17급도 있고 뭐 다른 라인업들도 있는데, 어쨌든 라인업들 중에서 가장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맞는 장비인 것 같긴 해요.